자,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청와대요. 예. 처음에 우리 한 일주일 전에 연락할 때는 청와대가 완전 엑소더스 분위기다. 엑소더스 분위기 일뿐만 패닉에 아니라 빠졌다. 자기 부정 상태였죠. 각자가. 예. 나는 정말 나는 최순실을 몰랐다. 나는 몰랐다라고 막 서로 지금 그래요? 뭐 그랬었죠 예전에.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 건 맞고요. 근데 아까 그 박시영 부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의견 취합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이 돌아가는 걸 어떻게 판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외부에서는 알기 좀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최순실이 무너진 빠지면서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 건가요? 예,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또 정비가 돼요? 예, 그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좀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 네.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예. 이게 지금 안 통하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의견들을 좀 취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예. 그리고 검찰 수사 받겠다. 그러면서 아마 조건부로 책임 총리제 지금 김병준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수사를 받겠다. 네. 이런 의도로 이런 그 스탠스로 가면요. 네. 지금 일단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돼요. 처음에 일단 청와대 분위기는 우리가 뭐 조금만 알면 되는데 네. 이 수사 상황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좀 봐줘야 돼. 그러니까 안종범이 두 개 핵심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를 했다. 예. 이게 핵심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병우도 이제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근데 이 사건에서 우병우는 좀 피해 있었나요? 아니면 중심에 있나요? 지금 중심에 있죠. 우병우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만 비껴나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우병우를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우병우 와이프 조사 결과는 뭐가 안 나오더라고 내용이. 예. 조사 받았다는 얘기만 14시간 나오고. 받았는데. 네네. 그럼 그건 쇼 아니었었어요? 쇼까지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쇼는 아니고. 네. 그렇게 안 나가려고 버팅기다가 나간 걸로 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예.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선수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뭔가 조절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데, 최 변호사님. 네. 최 검사님 그럴 뻔했네. 지금 너무 궁금한 게, 자, 이제 우리가 그 역학구조 관계에서 보면은 최재경이 들어온 것을 일단 물밑으로는 친박과 친이 정권이 일정하게 공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누군가가 이 청와대를 정점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재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김기춘일 것이다. 최경환일 것이다. 이런 추정만 난무한데 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지점이에요. 예. 최재경이 들어왔을 때는 검찰 수사를 마사지할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일정 정도 메이드된 상태에서 짜맞추기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내부 조사받는 사람들이 균열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럼 검찰 수사는 정말 칼끝을 일단 대통령까지는 말고 그 전까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문고리 3인방과 그다음 안종범, 안종범. 우병우 여기를 겨냥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겠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그거는 합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전에도 제가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리고 뭐 그랬는데 그 현 상황에서 예. 검찰의 최고 목표가 뭘 것 같습니까? 현 상황에서 검찰의 최고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게 최고 목표인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조직 보호 논리라고 하는 게 너무 쑥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연 우리는 검찰. 예. 그럼 검찰이 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핵심까지 박근혜까지 칼을 겨누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서 끝까지 치고 나가는 모습으로 검찰이 기사회생의 정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검찰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그 최순실 귀국까지의 상황에서는 이제 우병우의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국 순서 정하고 뭐 고영택 먼저 가가지고 2박 3일 하고 나와서 또 최순실 쉬었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는
우병우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요즘 이제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최순실을 일단 소환을 했는데 에스코트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사진도 못 찍게 하면서 대충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는 우병우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들어가자마자 영상 녹화 조사를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영상 녹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랬어요? 예. 예. 법적으로 영상 녹화를 꼭 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처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또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최순실이 대역을 썼다 이틀째 나오는 날은 그 정도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데 대역을 쓴 건가요?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죠. 네. 근데 눈썹은 틀리더라. 그러니까 뭐 의혹을 제기하는 지점들은 생기는데 어쨌거나 국민적인 불신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살고자 하고 검찰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은 녹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녹화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최순실을 데려다가 사전에 무슨 시나리오를 짜서 마사지를 하거나 서로 그렇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정말로 우리한테 호되게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나중에 법정에서라도 현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했다는 점이 저는 약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장 청구를 하면서 기재한 범죄 사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우리 지난번에 예측했던 거, 예. 예, 강요죄 정도로 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핵심 범죄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하고 공범이 되는 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끝나고 국민한테 수사 발표를 할 때는 공소장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안종범이 최순실이 또 문고리 3인방이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 게 아니라 다 지시를 받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는 박근혜와 공모 공동정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박근혜와 공모하여 예. 공동정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범 이렇게 얘기하는 예. 두 사람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강도를 했다. 뭐 이러면 공범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같은 대등한 비중을 가진 범죄자를 말하는데 지금 공동정범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그렇죠. 있는 현실은. 예. 그렇잖아요. 안종범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예. 시인을 한 거고. 안종범이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하고가 인터뷰를 먼저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특종을 했지. 예. 그러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안종범이 그 전에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전개시키는 우병우의 시나리오가 안종범한테 뒤집어 씌우고 독박을 씌우고 빠져나가는 순서 이런 거를 좀 느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다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딜을 시도할 때 야 이러이런 거 안종범 네가 있는데 책임을 져라. 예 이렇게 네가 쓰고 죽어라. 그 지게꾼이라고 하는데 네가 다 지게 지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저는 미리 그걸 던지고 간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 너한테 예. 독박을 씌울까봐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예, 예. 직거래했다. 예.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털 걸 털어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장조가 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없죠. 네, 네. 학자 출신인데 예.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소심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주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신부름꾼이었잖아 전형적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독박을 쓰기에는 자기가 먹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만 보면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그리고 있는 검찰의 그림은 일단 밑그림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큰 그림에서 예. 무슨 돈 모금한 행위나 이상한 특혜를 제공한 행위나 공무원들을 잘라버린 행위나 여러 가지를 압박한 행위나 하는 것들이 어떤 위법 행위의 구조 안에서 이게 벌어졌느냐 알고 싶은데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쓰는 수법이 뭐냐면 현미경을 미시적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잘한 행위 지점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마치 여러 가지 범죄를 찾아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기소한 것처럼 만든다고요, 모양을.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는 법원이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심판의 범위를 한정해버릴 수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스스로 딱 만들어 놓고.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에도 이명박이가 지시했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 위한 사조직 같은 공조직이 움직이면서 그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움직였고. 예. 근데 그 부분은 다 아. 하나도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그때 그 와중에 최재경이 그 1심 충성 문건이 들어있는 USB를 없애가면서 숨겨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쓸 기술은 뭐냐? 지금 일단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기업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안종범이나 중간에서 움직인 사람 몇몇을 지게꾼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순실한테 그냥 가서 끝나는 선으로, 최순실이 돈 욕심으로 대통령을 이용하여,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해서 빼먹었다라는 걸로 가게 되면 공모 공동 정범의 관계가 최순실이 주범이고 얘네들이 종범이 예, 방조범 내지 종범이 되는 구조로 가거나, 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네가 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면에서 얘들의 설복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럼 재판을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예.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 그래서 국면상 국민들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까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일단은 밑그림은 작게 그리고 가는 걸로 정한 것 같다.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는 공범에서 빠지고 기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마치 갈취를 당한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최순실을 정점으로 한 일군의 권력에 호가호위하던 나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서 벌인 일일 뿐이고, 박근혜는 불쌍하게 당했다. 최순실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면 죄다. 뭐 이런 식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이더라고요. 예. 그 상당 부분의 법조인들이 그런 그림을 현재까지는 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의하고.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직권남용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밑에서 언론사들 각 언론사들이 최소한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뭐 부수하고 시청률로 구분하자면 조선일보부터 이렇게 해서 한 10개 언론사, 주요 언론사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예. 그 언론사들 모든 언론사에 TF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TF가 꾸려져 있고 제일 먼저 꾸려진 게 한겨레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 심지어 KBS까지 지금 다 꾸렸다는 거잖아요. KBS KBS 꾸렸어요. 네, KBS 그럼 이제 꾸렸어요. 끝났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남아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이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만 남아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그 변곡점이 생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JTBC에서 연설문 관련돼서 나왔을 때 아주 크게 불이 붙었잖아요. 예. 그런데 TF, 그러니까 각 언론사 TF에서는 최순실이 11문 정문으로 드나들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일종의 하나의 변곡점이 생겨요. 그렇죠.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별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국민 감정법을 건드려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판이 더 이상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이 더 이상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태도가 용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언론사에 계속 접촉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흔히 말하면 간을 보고 보는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최 변호사하고 예. 최 변호사가 분석하고 예측한 게 한 거하고 지금 하 기자 얘기한 게 그 괴가 딱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작은 그림을 일단 시작했는데. 시작한 거예요. 일시적 관점에서 작은 예. 그림을 봤는데 여기서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 흐름은 언론을 통해서 네. 나타날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분노를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보이는데 언론사들한테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조금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면 수사를 조금 더 나가길 원하냐라고 하는 네. 이런 눈치를 언론사를 통해서 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좀 그 의아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겨레가 9월 20일 날 처음으로 최순실을 등장시킨 이후에 일부 언론사에서는 한겨레에다 이런 비아냥도 좀 있었어요. 그거 계속 보도해봤자 계속 못 간다. 못 간다. 보수층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뭐를?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의 분열을. 검찰도 움직이지 않는다. 못 건드릴 것이다.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요. 더 갔잖아 이제. 이제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프랑크푸르트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의원회관까지 정말 바글바글해요 기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리밋을 정해놓고 예.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지만 예.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네.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 이게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플랜 B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다. 네. 이렇게 아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예. 계속 눈치를 본다 이거지. 현재는 그렇죠. 플랜 A로 가 있지만 예, 예. 더 확장시키고 확산력 있게 퍼져나가는 걸 플랜 B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까 말까 하는 것을 언론사 눈치를 보고 있는데 동시에 여의도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두 가지 예. 다 있는 거예요. 예. 예. 여의도 저도 눈치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 기자 예. 지적에 예를 들면 관저 이렇게 드나든 거, 예, 11문. 네, 11문뿐만 아니라 이제 관저에서 자고 들어가서 예. 밥도 먹고 밥도 싸갖고 먹고 나오고. 다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터질 거거든요. 근데 기록은 없고 예를 들면 그렇죠. 보안 문제 그렇지. 심각하게. 행정관 차로 드나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이 들어갈 거예요. 경호실이나 등등. 아무튼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거고요. 그 지점에 네. 국민들이 저 지점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나요? 아이 그러면 굉장히 황당해하죠.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두 가지로 황당해하던데 그 안에서 또 막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반찬 싸갖고 가고 뭐 맛있네 없네 지적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저녁밥을 절대 박근혜가 같이 먹진 않았다며. 그 사람은 반드시 저녁밥을 혼자 먹는데요. 진짜 이상하잖아. 응? 그게 하나 나왔고 최근에 또 우리 금태섭 선수가 그 질의를 하면서 경호처장한테 청와대 경호처장한테 네. 야, 민간인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몰랐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경호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보안 사고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한 10초 동안 어버버하면서 바보욕 내려더니 잘 몰라서 가서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아 이건 무조건 날아가는 겁니다. 음. 목 날아가는 거예요. 경호처 책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내분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서로 이제 책임 미루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지금 궁금하거든. 아까 이제 지금 청와대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어요. 네. 내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해도 할 때도 뭐 행정관 누가 튀었대든지 예. 그 안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했는데 네. 지금 조금 또 정비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최재경 얘기를 포함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재경 변수가 사실은 크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매우 큽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최재경이 자기를 위해 정점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아까 하 기자 얘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변수가 언론 변수뿐만 아니라 여의도 변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여의도 변수. 여의도에서 김병준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던졌는데 야 3당이 똘똘 뭉쳐서 공조해서 이걸 안 받았잖아요. 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쓸 수 있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을 텐데 회심의 카드 승부처를 던졌는데 저게 튕겨져 나오는 거거든요.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의 민심이 뭐 여론조사 해보면 10% 정도 국정지도가 나오지만 뿐만 아니라 야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진 것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검찰이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집단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뭐냐면 아마 국민들, 그러니까 뭐 청취자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던지면 그쪽 전략 사이드에서는 항상 한 두 수나 세 수를 앞서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내놓으면은 이미 다 예견돼 있는 범주 안에 들어와요. 최소한 이 사안이 어떤 부작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은 각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은 좀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 상황으로 그냥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 언론이. 예. 그리고 또 여의도가. 분위기가. 예. 네. 그런데 그 시기적인 면에서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검찰이 인사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월 내부에 있는 자들은 검찰을 보호한다는 어떤 대전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거는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지? 이번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고 그렇죠? 나중에 인사 때 마치 이 사건을 잘 해결한 주역으로 비춰지게 되면은 검사의 인생으로서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그렇다면 그러네. 조직과 개인의 출세가 같이 그럼요. 버무려진 거네. 예. 거기서 최재경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최재경이 인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정이니까. 예. 최재경을 제끼고 과연 얘들이 돌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지. 아, 예, 뭐, 예, 그건 예, 전 예,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검찰이 떠밀려서 꽤 하긴 할 거다. 다만,
한계는 분명한 거죠. 결국은. 근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이걸 끌 거냐. 아니 그러니까 꽤 그거는 끌 겁니다. 이게 그렇죠. 12월까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다 그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최순실 사태는 처음부터 보게 되면 예측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들 그리고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 때문에 검찰이 놓고 보는 그림이 검찰이 옛날 같으면 딱 메이드된 그림으로 가이드라인 갖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언론 눈치를 보고 여의도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고 난 최재경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봐요. 최재경이 이 상태에서 이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세팅을 했고 메이드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이 언론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죠. 정보가 그렇죠. 부족하죠. 예, 예, 예. 그래서 나는 현재 청와대 분위기와 그다음에 언론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취재력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의 지점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끼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들 얘기부터 좀 하고. 그래 해요. 예. 청와대 청와대 얘기는 분위기 계속-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계속 편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 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실무자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특히 경호 쪽도 그렇고 뭐 우리 이제 사이버 쪽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진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고 사실 최재경 검사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건 어쨌든 MB의 큰 우산 속에 있다고 봐야죠.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김희춘 실장이 본인은 부인했으나 김희춘 실장이 뒤에서 뭐 이렇게 있다는 설도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아니다. 최경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다른 언론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청와대도 잘 알고 국정도 잘 알고 검찰도 잘하는 사람이 컨트롤해야지. 최경환이 보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춘의 보조 왜냐하면 7인의 멤버였고 그다음에 친박의 핵심 좌장이었기 때문에 최경환이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정점에서 끌어가기에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 나누다가 좀 지나갔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가 완전 폭격을 맞은 다음에 예. 아비규환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다 쓸려갔느냐? 정말 이 세 사람이 물러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언론에서 이제 터지기 하나씩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 같은 경우는 청와대로 완전히 집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 구조 현재 예. 문고리 3인방 나가고 우병우 나가고 안종범 나간 다음에 청와대는 어떻게 쓰나미 이후에 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가라는 등장하는 것을 아직 그림 완전히 나온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취재해서 나올 주제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제가 일단 아주 일부만 말씀을 제가 들을 예.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예. 드리면 지금 상황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물러날 만한 상황으로 처해져 있느냐. 지금은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쌍하고 굉장히 동정을 할 만한 상태고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어느 정치인 식물 대통령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예, 살아있는 유고.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거는 예. 근거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시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문고리 안정범은 3인방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해 그러니까 있었다.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안정범은 약간 상징적 심벌릭한 이런 존재이지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 밑에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최순실이 중심으로 한 최순실 시스템으로 보고 없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도 박근혜를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 그렇죠. 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아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최순실 씨의 아바타로 한 정치인을 보느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교습을 받은 정치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양가적인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힘은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화력이 언론사의 모든 화력이 다 그쪽으로 지금 집중돼 있어요. 청와대 아니, 내부 구조를 예, 들여다보는. 아니
이게 예. 이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이게 쭉 보면 박근혜 대통령 명확한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이후의 상황도 제일 보면 큰 거고요. 네. 무조건 나는 안 버티겠다. 나간다. 이선 후 때까지는 내가 감내하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걸 질질 끌어서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통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시도해서 나중에 연정 카드를 던져서 집권을 해보겠다. 재집권에 발판을 정권 마련하겠다. 재창출하겠다. 당연하죠. 그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이게 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청와대를 중심에 볼 게 아니라 야당, 더민주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이 뭘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의 전략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박근혜는 어차피 간판으로 계속 놔두면서 시간을 끌면서 진의 전략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물타기 뭐 불쌍한 척하고 또 뭐 이쪽에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넓히는 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기틀을 예.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최재경을 처음에 임명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물러나지 않고 않겠다. 절대 예. 물러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최재경은 생카드를 쓴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패가 꼬이려면 계속 꼬이는 게 예. 김병준 카드가 묘한 거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야 3당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국민의당이잖아요. 예.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하려고 안철수가 계속 그 확정을 지어놓고 아니, 그리고 상당히 넘어갔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설득이 다 됐어요. 아니 본인은 수용했고 어. 그 국민의당 호남 출신의 사선 의원들이 몇 명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정배를 본인들이 비롯해서. 하려고 아, 본인들이 이런 역학구조 관계가 아니고 본인의 야망 때문에 본인들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안철수 의원이 전화로 뭐 설득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을 끈 사이에 예. 대통령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원래 청와대는 과거에도 김병준 옛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임명할 생각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이전에도 처음 생뚱맞게 나온 첫 카드가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일정하게 마음에 예. 있던 여러 전략 중에 패가 하나 나온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생각했고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본 거죠. 예.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김병준 전 실장이 상당한 권한을 요구한 거고 허수아비로 안 하겠다. 옛날에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산이 됐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국민의당과 관계가 그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렇죠. 뒤틀려버린 거지. 국민의당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야 3당의 공조가 굉장히 탄탄해진 거죠. 오히려. 오히려 이 보통 계기를 통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약간의 감정 싸움을 하면서 엇박자가 놓으면서 예. 야권 그래서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갈라치기 됐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폭탄을 던졌더니 이쪽이 터지라고 던졌더니 노무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뚝딱으로 골라갖고 자기 진영이 터져버린 거야.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당을 다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균열이 심해지고 균열이 있지. 나옵니다. 네. 호남하고 균열이 예. 생기고 있는데 안철수는 하야 투쟁을 세게 했잖아요. 예. 그렇죠. 국민의당이 바로 당론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는데 안철수의 그 본인 대선 가도 측면에 있어서는 예. 이게 안철수 변수가 다음 대선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 변수인데 이게 새누리당이 갈 수도 있고 흔히 말해서 더민주가 붙어서 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자구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어쨌든 하야투쟁 이거를 세게 걸면서 안철수는 이제 새누리당하고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각을 세웠다.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호남 의원들은 과연 그러면 다 동조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후에 개헌 카드를 통해서 이념 집중 문제가 넘어가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남아 있다 이런 거죠. 뒤로 가면서 개헌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오랜만에 왔으니까 두 분이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담동 벙커밥상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100% 국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반드시 다시 찾을 정도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밥상과 입맛을 즐겁게 해줄 영부인 김치.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하세요. 948-1519
948-1519. 최고급 프리미엄 영부인 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자, 청와대 분위기 하다가 자꾸 넘어갔어요. 기자들 얘기도 못 듣고. 그랬나요? 예. 아니, 제가 실은 지금 얼이 빠진 것 어디서 같아. 어디서 예.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다가 뻗치게 하다가. 예, 와가지고 좀 정신이 조금 없네요. 기자들 얘기는 뭐예요? 기자들 얘기, 청와대 얘기를. 처음에 이제 기자들은 이렇게 시작했죠. 최순실로 시작했는데 에이 뭐 설마 이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개입됐다. 개입됐다라고 나오니까 아유 그러면 이제 2단계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정도 갔나 보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죠.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K스포츠 재단하고의 연관성 나오니까 이제 절정으로 가나 보다. 여기서 연설문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가서 이제 결말 가나 보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발단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이 클라이막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는가 했는데 다 TF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실무적인 일인데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뭐든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각 TF 각 회사의 TF가 뭐든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이렇게 느낄 게 있는데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나온 얘기를 막 일면에 쓰기 시작했어 이제. 막 그럴 정도로 각자가 새로운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지금 언론사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건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언론사에 꾸려진 이제까지 이런 거 아니에요? 언론사도 국민들의 분노가 달려가고 언론이 못 쫓아왔어. 한두 개 언론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국민 감정과 같이 갔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국민 감정이 오히려 누그러지진 않겠지만 누그러질 때쯤 되면 언론이 또 과거의 소재까지 하면서 이 상황 누그러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야기를 굳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 아주 그 한겨레하고 콜라보 잘해요. 뭐 콜라보까지 아니 네. 거기에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진보냐 아니면 뭐 보수냐를 떠나서 말 그대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취재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 선수들이 사실 지난 한 3년, 4년 동안에는 뒤에 있었어요. 지금 완전 전면 배치됐어요. 예를 들어 이제 조선일보의 정우상. 뭐 그다음에 TV조선의 배성규. 정우상 되게 좋아해. 하여튼. 실명 얘기하나요? 아니 걔들 여기서 실명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화 29,900원짜리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상황으로 갈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사실 저도 느끼는데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가 크고 훨씬 더 하야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표현할 그 팩트를 받쳐주는 이런 취재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공포 정치로 통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예. 사실. 근데 공포 마케팅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숨죽여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건데 저는 최순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누구죠? 뭐 저기
그 박근혜 친척 뭐 살인 사건도 일어났었잖아요. 오천 살인 오천 사건. 사건.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천 살인 사실. 사건의 결정적인 키는 내가 잡고 있는데요. 예. 주준한테는 알려준다 하면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게 인발부된 사람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 알려줘, 것들이 근데. 수면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BBK 때는 예,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이렇게 내면 예. 어떤 반응이 있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정봉주 입에서 이게 스크린 되면서 좀 쉬워졌지. 그래도 내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때 상황이냐면 혼자 감옥 간 거야. 그 지금 최순실에서 최순득, 최순천, 그 최순득의 딸 장시호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BBK 너무 재밌어하세요. 아 재밌어요? 네. 이제는 이건 이해하기 쉽잖아. 누가 재밌어 한다는 아니, 거예요? 국민들이요. 독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로 이해하기도 쉽고 네. 그러니까 얘기거리도 내가 많고.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고구마 줄기처럼 막 당겨져요. 밑밥도 좋아. 아, 여기서 한번 그 상황극 한번 만들어서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쨌거나 최고 권력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걸 거의 조종하다시피 하면서 권력에 취해 있다 보니까 소위 양아치들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흘려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앞으로 그거보다 더 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정윤회도 지금 그냥 있고요. 그다음에 7시간 얘기도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드 얘기 나와야 돼. 그렇죠. 사드 얘기 나와야 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금 애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얘 누구 딸이냐. 그 얘기 이런 얘기 또 나와야 될 그다음에 것이고. 방산 비리 나오게 되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벌써 공무원 나오고 있죠. 그 87년 6월 항쟁 국면하고 저는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5월의 봄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경찰들이 군인의 지시를 받는 쫄개들로 그냥 국민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집중을 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힘에서 밀렸을 망정. 근데 지금의 경찰은 그 백남기 선생 시신 어떻게든지 뺏어보려고 했던 종로경찰서장 마이크를 잡고 영장 아니 시위를 하는데 마이크를 맞아. 잡고 집회에서 여러분들의 어. 애국의 충족을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오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미 이 사람들도 내가 살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보는 거거든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 꾸려진 TF들한테 이제는 공무원들로부터 제보가 막 들어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또 탐사보도에 익숙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보고잖아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정윤회 같은 사람이 그냥 시외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자기 은신처로 가다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신남보포 멤버한테 버스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그 신문보고가 사람이 대박이 터졌어. 신남보포가 화장실 가가지고 정윤회한테 말 걸어서 녹음을 해서 내보냈어 방송을. 그런 일들이 난 정윤이 길거리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던데. 딱 보면은 눈에 띄게 좀 잘생긴 편이래요. 그래서 네, 말을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풀 때 예. 잘생겼네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면서 쫙 나오대. 진경주 스타일이라 나의 잘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요즘 힘드시죠 이러면서 당신도 이게 좀 피해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면 정윤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맺힌 게 많거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혼당할 때 정윤회가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보고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정윤의 입장에서도 네. 자기하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데 네.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쪽팔리잖아. 그렇죠. 야, 너하고 부부 사이인데 호빠 마담하고 실질적인 관계 있었고 그리고 그 호빠를 가지도 않고 4명의 선수들을 돌리면서 가라오케로 불렀고 그 이렇게 표현하는 괜찮습니까? 관계? 예. 그럼 뭐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씨. 그러지 말고 순실혼이라 그래. 순실혼. 법률 용어니까. 순실혼 관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이혼했지만 그때 살고 있을 때 그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무지하게 쪽팔린 거거든요. 남자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숨어줘 숨어 그거는. 네. 그러니까 숨으니까 숨고 싶은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 좀 나왔었는데 정치권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 정치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빨이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패가 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비박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비박이 하야 얘기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번에 아니에요? 김병준 건도 비박이 치고 받으니까 이게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 똑같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네.
일방주의적으로 발표하고 말이야. 자기들한테 공유도 안 하고. 비박도 3년 8개월 동안 한이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기름을 분 사람이 있어. 이정현? 김병준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맑은 웃음을 계속 웃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나갔다 그런 거 이 집단더러. 아니 그 바람에 지금 황교안마저 반박이 됐잖아. 예, 아니 황교안도 완전히 삐졌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연락도 못 받고 그랬고 아나씨 임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갈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 아니 민주당 가기 전에 여기 아직 청와대 얘기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청와대? 여기 왜 이렇게 말을 아껴 요즘 당신이 그리고 내가 재밌는 게 지난번에 그 처음에 이제 그 순실건 갖고 네. 주진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이제 누적 다운수가 300만이 넘어갔어.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네. 하호영 기자가 나오면서 주진우 선배가 다 얘기해서 내 얘기 뭐 재밌게 썼는데 하호영 기자 얘기는 무척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보면 주진우는 이제 막 터질 것처럼 이렇게 그 낚는 표현이 많은 반면에 여긴 냉철하게 분석을 했거든. 네. 하호영 기자가 전국구 나와서 250만 다운이 넘어간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전국구 같은 팟캐스트가 순실 특수를 맞이했어. 야. 난 이 하호영 기자 나온 거 250만 다운 넘어가는 거 보고 이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이 분노가 진짜 크게 달해가고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내가 얘기만 하면 뭐 하나 꺼내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청와대 얘기를 마저 정리하고 민주당 얘기 가야 될 거 아니야. 청와대 조금 더 푸는 김에. 숨겨놓은 거 있어 없어 지금? 최재경 얘기를 해봐. 최재경이 할 게 있나 요즘? 출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아까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박근혜 시스템은 남아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쪽이 한 축이 있는가 하면 이미 저거는 붕괴되고 있어갖고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그 관측이 또 한쪽이 있거든. 예. 이걸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앞으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 양쪽을 다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도권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포인트네. 어떤 스타일로 이후 정국을 이끄는지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없고 이제 예. 물론 전략 사이드에서 지금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호성 비서관도 없고 물론 이제 외곽에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옆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쪽에다 라인 나온 5명이 라인 되는 순간 이거 바로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그 박근혜가 근데 판단 능력이 있어야지 무슨 박근혜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박근혜 근데 마음대로 해 그게. 지금 청와대 내부도 주도권 싸움? 두고 보시죠 하면 다음 주에. 예. 저희는 이제 그거는 취재가 됐기 때문에 다음 그걸 주에 국민의힘 순간 윈주코리아 문 닫아야 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예고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예고하겠습니다. 눈에 힘이 다음 빡빡 주나 들어가는데. 다다음 주쯤 해서 아마 드러나지 않은 이게 뭐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하고 일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하고 뭐 주진우 기자하고 따로 연락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아니 근데 박시영 부대표 이게 통상적으로 무너지는 권력 속에서도 예를 들어 월남 패망하고 그럴 때 그쪽 이제 그 부평을 이 정부가 도망갈 때 그때도 장관 자리를 놓고 내일 패망하는데 장관 자리를 갖고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현재의 무주공산 주인 없는 집이란 말이야. 아직도 먹을 게 남았다고 남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많아요. 들어서 남았다고 그렇게 민정수석하라고 그러다가도 버티고 난 안 간다 그러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다 망한 집이어서 쥐새끼들조차도 피하는 이 집을 도대체 최재경은 왜 들어갔을까? 이런 등등이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권력을 1년 반 동안 유지하면서 먹을 떡이 있다고 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있겠죠. 이 안에서 여전히 박근혜 중심으로 이 정국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팀과 아니다. 박근혜 실질적으로 이선 후퇴하면서 새로운 이 국민들의 화를 누그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은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드린 얘기인데 예. 드린 얘기인데. 한 얘기인데 오늘 정말 이상한. 한 얘기인데 원래 이상한가요? 한 얘기인데 저거 뭐야 저 화법이. 우리가 그러니까 정유라가 말을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정유현은 기본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 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전 금메달을 따는데 기여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밀어붙이면 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무슨 하야를 주장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청와대가 기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맞아요. 강하게 하는 맞아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돼요. 정말 이 기능을 잃었고 지금은 무주공산이다라고 제일 강하게 이야기하는 매체가 어디냐라고 봐야 돼요. 조선일보.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을 아. 정교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알겠네. 청와대에서 대해서 조금 더 할 얘기 있어요, 박신구 대표? 아니 어쨌든 청와대 있었잖아. 있었죠. 청와대 수석 출신 갑자기. 아니야? 아니 수석 아니지 왜 수석 아니야. 한 방에 보내려고 그래. 저는 허위사실로 아, 보내려고. 저는 국장에서. 차석이요, 차석. 근데 지금 아마 청와대에 있는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예. 뭐 사실 손 놓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도 많죠. 아유 많죠. 그러나 이제 아까 했던 차기 권력으로 지금 관심이 몰려가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여당 쪽에 반기문이 안 왔잖아요. 현실적으로 반기문이 와 있으면 그쪽 캠프나 어디 기웃거리고 뭐 이럴 텐데 그걸 중심으로 힘이 보이는데 지금 그래도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애들이 나와서 네. 미래 권력 쪽에 줄을 서야 하는데 갈 데가 없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거기 온 거죠. 거기는 좀 모이겠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질서 있는 퇴각만 하면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쪽에서 질서 있는 그럼요. 퇴각만 하면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한 포인트네. 이거 왜 그러냐면 향후 전국에 그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특징적인 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얘기에 넘어가야 돼요. 예.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이 뭐겠습니까? 전략이 없는 거. 아니, 어디까지 치고 나가야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좋게 안 봅니다. 그렇죠. 나중에도 이게 지금도 아니지만 나중에도 그러니까 뭐냐면 거국 중립 내각이 말은 외치지만 진상 규명을 먼저 예. 하고 대통령 뭐 조사 받고 뭐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수습 국면으로 거국 중립 내각을 가자. 이게 대부분 의견이 약간 있잖아요. 하야를 바로 주장하는 분들도 많지만 예. 있는데 거국 중립 내각이 막상 뜨면 이거를 공동 책임을 져야 돼. 한 6개월, 1년을. 그렇죠. 국정을. 근데 이게 수습이 되냐고. 그럼 발당구 이 지금 난맥상에 발당구는 꼴이 된다. 그럼요. 괜히 똥물만 튀기고. 똥물만 튀기는 거예요.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개헌 의지를 가진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국면을 뭐- 바꿔야 되니까. 국면을 바꿔야 하니까 뭐 야당이 추천 거국 몫을 중립 얘기를 내각은 하지만 자 청취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가려면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는 순간 이것은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개헌론과 반드시 묶여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총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총리가 그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각을 추천도 하고 다 하는 대통령 건데. 어쨌든 힘을 빼서 예. 뒤로 좀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거국 내각 얘기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당이나 여권도 생리를 좀 아는 야권 인사를 잡은 거예요. 그게 손학규, 뭐 김종인, 그렇죠. 김병준 막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사실. 그 중에 손학규가 완전히 좀 모양새 이상이 됐죠. 됐죠. 아니 자기가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박시영 부대표의 지원을 받았었다. 그건 사실이에요. 쪽팔려. 왜 그런 사람을 지지했어? 창피하지? 좀 반성해. 제 위에는 정봉주가 있었다. 쪽팔려 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거국 중립 내각이 아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개헌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똥물을 같이 뒤집어 써야 한다는 부분이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부정적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또 완전히 발을 빼기에는 국민들로 예. 보기에는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고. 예, 무책임하게 보이죠. 그래서 하야를 그러면 가긴 가야 하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실제로 한 70-80%가 하야 동조한다는 거예요. 의원총회 다 모여서 회의를 해보면 10명 중에 7, 8명 나가서 퇴진투쟁에 우리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몇몇 의원이 나서서 이 국면은 장기전이고 오래 가야 합니다. 그 몇몇 의원 중에 우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 민중 집회 못 나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변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합의는 이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당론은 하나 정해지면 그때 따르고 그 전에는 우리끼리- 중구난방 하지 말자. 아, 우리가 우리끼리- 그걸로 망했다 아. 그동안.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정청래 또 예를 들어. 정쳤네? 예. 아니, 그 과거에, 얘기는 뭐- 과거에 정청래 때 중구난방 때문에 우리 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당론을 11월 4일 금요일 날 당론을 모으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합니다. 근데 11월 3일 날 1차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11월 4일 날 하고 11월 4일 날 하기 전에 이게 비공개로 대선 후보들하고 추미애 대표가 만납니다. 예.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견해를 후보들의 묻고,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예. 11월 4일 날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5일 날 백남기 어르신 장례식도 장례식. 있고 12일 날 있고 민중 종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사 이걸 받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결국은 하야투쟁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몇 가지 조건을 걸 그렇죠. 거예요. 네. 가는데 단계별로 아마 가는데 일테면. 일테면 아까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방문 조사인지 서면 조사인지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진정 그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미흡하면 특검까지 요청할 거고 그러면서 단계별로 계속 그 수위를 높여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명분이 있게 하야투쟁을 나갈 건데 그러면 하야투쟁 퇴진투쟁이 나왔을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게 이제 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의원들별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박근혜 물러날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그러면 계속 투쟁해서 마지막 순간은 그러면 거국 중립 내각을 따내는 거에서 항복하고 이선 후퇴를 시키고 거국 중립 내각을 야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게 예를 들면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만 따내도 사실 근데 크게 큰 거지. 아까 거국 중립 내각이 그렇게 해서 따낸들 이게 우리한테 꼭 득이냐. 아까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도 박근혜 정권도 딜레마지만 야당도 대단히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국 중립내각을 따낸 상황이랑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랑 이게 너무 로드맵, 예, 그러니까 로드맵을 짜서 시간으로 계산하지 보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계산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지금 상황에서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결론. 그래서 민주당은 하야투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오래 끌지는 않을 거다. 아니 그리고 예, 이제 그렇게 그런 보면. 그 뒤쫓아가면서 분석하는 건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은 또 자기 판단과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야투쟁에 나서는 게 맞죠. 당연하죠.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이고 네. 공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난 우리 하원 기자 판단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계산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민 감정에 적어도 편승을 하거나 가능하면 국민 감정을 앞장서 끌어줘야 되는 게 야권이 해야 할 일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대목이 시민들은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검찰에 관한 아주 정밀하고 치열한 감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계속 지켜봐라. 주시하고 무슨 장난을 칠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최순실 대역을 동원했다 하는 것처럼 또 지난번에 최순실 인터뷰했을 때 저 콘센트가 독일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촉각을 높이 두고 계속 검찰이 장난질을 못 치도록 봐야 하는 게 하나 있고. 네티즌 수사대가 신경을 거기다 곤두세워야 예, 된다. 예. 또 하나는 이 흐름에서 개헌을 앞세우는 자들을 경계하고 반드시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개헌은 물타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쟤네들이 예. 갖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가 개헌 카드잖아. 이쪽을 분열시키고 뭔가 떡밥을 던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예. 아니 개헌했을 때 물타기에 앞장설 뻔한 그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팟캐스트에서. 예, 전국구. 우리가 바로 개헌 받았고 개헌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린 거야. 야, 이거 개헌은 물타기인데 이거 우리가 왜 하지? 그래서 만약에 거국 내각이 나중에 우리가 투쟁을 세게 해서 그걸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 차기의 총리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으니까 포기를 선언하고 그걸 전제로 차기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 선에서 대선에서 그래서 그 다음 정부에 초기에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지 그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럼 거국 네. 국립내각에 우리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총리 후보가 있네. 정봉주, 정청래. 정청래. 야게. 최강욱 갈티야? 아, 이번에 보내줘.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작년 대선의 요 네. 시점쯤에서 이명박한테 난도질 당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야권이 정권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럴 때 국민들의 희망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민 추천 내각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사라졌거든요. 예. 저는 이번 국면에서 소위 거국 중립 내각이 얘기가 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냥 SNS에서라도 우리끼리 내각을 짜보고 총리는 어떤 사람이 좋겠다. 예. 어?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쭉 그런 것들이 자꾸 여론화가 되고 얘기가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좀 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런- 이게 의원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하야 투쟁을 나서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뭘 내놓을 건데? 예. 라는 게 좀 지나면 옵니다. 내가 뭐 그러니까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의원직 뭐 사퇴를 음. 걸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하잖아요. 계속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서 그러면 자기 것도 뭐 내놔야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리더 예. 의원들은 지금 300명 우산 속에 들어갔고 숨어 있지만 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거든요. 예. 리더의 덕목은 딱 둘로 얘기하면 희생과 용기예요. 예. 근데 용기 있는 척 거리로 나와 같이. 근데 희생할 건 없어. 그럼 국민들 감동을 이끌어낸 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하야 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우리 박지원 부대표가 얘기했듯이 이 정치적 국면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일괄적으로 국회의원 사표 내고 모두가 다 1년 4개월 동안 혹은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4.19와 같은 국민의 손을 잡고 거리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네. 이런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뒷북치네? 이미 국민들은 2주일 전서부터 하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면 그거는 동의를 못 받잖아요. 예. 독립운동의 시효는 적어도 8월 15일 오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8월 16일 날 독립운동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12일 전에는 결론 내릴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야 투쟁의 특징이 특정 대선 후보가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인지 그래서- 코리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그 시장이 상당히 이 용감하게 이제 대차 나가면서 이제 지지도도 좀 뛰었지 않습니까? 예. 한 10%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기자들 모아놓고 페이스북이래. 페이스북 생중계하면서 네. 하야를 골방에서 하야 주장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박원순 씨가 왜 똥보로 차도 그렇게 샥샥하게 차대냐고. 그러니까 그 하야 투쟁하고 하야를 요구한다 그러고 그 다음날 지지율이 그냥 멈춰 있어. 그때 자기 캠프에서 또 고민해. 왜 우리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 골방에서 하야를 주장하는 게 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다음에 거리 나갔잖아요. 그날. 왜요? 그날 거리 나가지 않았어요? 왜 쓰레기 주스러? 나가긴 그날 저녁에? 네, 나가긴 나갔어요. 예. 횃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 촛불 주면 뭐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국면에서 내가 뭔가 뭐 용감하게 대처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아무튼 이 국면을 잘 활용해서 대선 가도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게 읽혀지면 그런 아웃이죠. 아웃이죠.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시점에. 그리고 특정 후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이 시점에 대선 주자 민주당은 정확하게 분노하는 국민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던진 건 정국구밖에 없는 것 같아. 안 던졌나 우리도? 안민석. 안민석 요즘 잘해. 모처럼. 네. 어? 그래서 이 친노 쪽에서도 별로 반감이 이제 많이 없어졌어. 그러잖아요? 네. 내가 반문에 선두주자라고 어디 사석에서 그랬더니 하호영 화내듯이 진짜 화를 내더라고. 화내죠. 예. 예. 그래 한 대 맞았어 화내다 나. 자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것도 누그러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예.
그리고 누그러지기를 기대하고 어디까지 수위를 맞추고 짜맞추려고 하는 검찰조차도 예. 언론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추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언론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절대 수그러들거나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하야 실질적으로는 버티고 있으면서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개헌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물타기로 가지 않고 개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전국을 끌고 갈 사람으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간이 오래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할 건가 아닐 건가도 잘 봐야 합니다. 그런 그게 계산하지 말라며. 아니야, 해야지, 제뭔 오늘은. 얘기냐면 지금은 분노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정서는 그게 분노가 8, 90%고 1, 20%는 불안이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지나가잖아요. 예. 그럼 불안과 분노가 어피스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혹은 그게 크로스가 될 수도 예, 있죠. 크로스가 될 수. 그 지점이 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반드시.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은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고 우리 힘을 보여줄 때지만 예. 정치권에서는 그것까지도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치밀하게 예. 전략을 세워야 그럴 능력이 되나 모르겠다. 그게 그러니까요, 걱정이다. 지금 트럼프 변수도 있고요. 여전히 북핵 변수도 있고 뭐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그런 예. 것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그렇죠. 있는 게 여전히 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 상황을 통해서 본 권력 구조의 흐름 그리고 향후 예측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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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전국